안녕하세요. 모닝쇼 김은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상승을 하다가 결국 막판에 하락으로 마치면서 거래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결국에는 금리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기다렸던 FOMC는 시장에 대한 하락을 가져다 줬는데요. 연준에서는 미국 경제가 견조하다고 평가를 내렸고요. 올해는 아니더라도 내년에는 금리 인하가 있지 않을까라는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생각보다 오랜 시간 높은 금리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는 이 점이 오늘 시장을 마지막에 끌어내렸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과연 이제 공개된 FOMC를 두고 어떤 대처를 하고 어떤 해석들을 해야 될지 오늘도 모닝쇼 뉴스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 체크해봅니다. 역시나 연준에 대한 이런 스탠스를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연준이 연방의 기금금리를 기존 5.25에서 5.5%로 동결을 했습니다. 시장이 예상했던 그대로 금리가 동결됐다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다만 연준은 정책 결정문 그리고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아직까지 금리 인상에 대한 사이클이 끝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명확히 했습니다. 이날 공개된 정책 결정문을 보시면 적절한 추가적인 정책 강화라는 문구가 그대로 유지된 점이 눈에 띄었고요. 경기진단에서는 완만한이라는 표현을 견고한으로 수정하면서 미국에 대한 경제가 예상보다 강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점을 연준은 주목하곤 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그리고 이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필요하다면 올해 남은 두 차례 회의에서 연내 한 번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며 한 번 더 인상하자는 것이 FOMC 다수의 의견이라고 함께 표출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완화했지만 2%인 물가 목표치까지는 아직까지도 갈 길이 상당히 멀다라고 본 것인데요. 섣불리 긴축 행보를 멈췄다가 인플레이션이 다시 한번 솟구치게 되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그는 현재 진행 중인 전미 자동차 노조의 파업이라든지 연방정부의 셧다운 가능성, 그리고 학자금 대출 상환 재개, 고유가 등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확실성들이 많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경제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나갔습니다. 네, 그리고 점도표도 상당히 중요했었죠. 올해 연말 금리 전망치를 보시면 직전과 동일한 5.6%를 그대로 유지하게 됐는데요. 다만 내년 말의 금리 중앙값은 기존의 4.6에서 5.1%로 상향 조정됐고 내후년 역시나 금리 중앙값이 3.4%에서 3.9%까지 올랐습니다. 결국에는 연준의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더라도 결국에는 앞으로 쭉 갔을 때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금리가 꾸준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점도표를 통해서 드러났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해보실 수 있겠는데요. 결국의 포인트는 올해보다는 내년과 내후년이 좀 됐었는데 내년과 내후년에도 높은 금리 수준이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 시장에 대해서 충격을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이제 올해 남은 FOMC는 11월과 12월 두 차례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11월 FOMC에 대해서는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의견이 패드워치에 따르면 약 71% 정도로 관측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이렇게 연준이 강력한 또 높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점을 시사를 했기 때문에 금리 행보가 어떻게 될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살펴봅니다. 아마존이 이번에 음성 대화인 AI 또 알렉사를 공개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챗 GPT와의 본격적인 경쟁도 좀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이 아마존은 버지니아주 알링턴에 위치한 제2본사에서 가을 신제품 발표회를 함께 열었습니다. 여기서 아마존의 유명한 알렉사를 새롭게 또 공개를 했는데요. 2014년에 처음 선보였던 AI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일단 에코스피커 등에 탑재돼서 AI 음성 비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가장 새로워진 점은 이 대규모 언어 모델을 착장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이용자와 묻고 답할 수 있는 생성형 기능이 들어갔다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AI는 이제 알렉사가 이제 음성으로 대화하게 되는 핸즈프리 AI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알렉사는 거의 사람과 같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마존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챗봇과 비슷하게 실시간으로 대화를 주고받는 모습을 이번 행사에서 공개하기도 하면서 상당히 기대감이 좀 높아졌다고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뉴스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영국 측에서 살펴보시면요. 이 휘발유와 경유의 신차 판매에 대해서 5년 더 허용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정책에 대한 수정이 또 밝혀지기도 했었는데요. 영국 총리가 총선을 앞두고 기후변화의 대응 속도 조절에 나선 모습입니다. 리시 수낙 영국 총리는 현지 시간으로 20일 휘발유와 경유차 신차에 대한 판매 금지 시기를 2030년에서 2035년으로 5년 정도 늦췄다고 살펴보실 수 있겠는데요. 그 이후에도 휘발유나 경유차의 중고차 거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수낙 총리는 주택 가스보일러를 단계적으로 없애는 계획도 함께 완화했고요. 히트펌프로 전환을 강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리시 수낙 총리는 이번 조치가 기후변화 정책에 물타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두바이에서 개최되는 제28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도 참석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전 정부가 대중의 지지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공격적으로 목표를 잡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반발로 인해 목표 자체를 이룰 수 없게 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시기상으로도 5년 정도 이렇게 늦추는 모습이었고요. 일단 2050년까지 탄소 중립에 대한 목표는 유지하되 조금 더 실용적인 접근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모닝쇼 3가지 소식들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특히나 연준에 관련된 소식들이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또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닝쇼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